15일 전까지 저희가 좀 과장님, 제가 먼저 이 서류 제출하신 서류에서 먼저 찾았는데요. 지금 현장 감리단장님께서 작업 지시서 제출한 거에 보면은 2024년 4월 30일부로 품질관리자가 현장을 떠났고 2024년 5월 11일부로 안전관리자가 떠났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품질관리자 및 충원 및 안전관리자의 충원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질관리자가 13일이 경과되었고 안전관리자는 3일이 경과된 상태입니다. 라고 감리단장께서 보고를 하신 부분이 있고 시에도 공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4월 30일 날 인지하고 나서 5월 25일까지 공사를 강행하셨어요. 공사를 법적으로 하면 안 되는 공사 중단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사항을 잘 인지를 공사를 하냐 마냐를 갖다가 아마 협의하는 과정이 아마 그렇게 바로 중지는 안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업체 대표랑 협의하는 과정이 이거는 협의 사안이 있다 보니까. 아닙니다. 법적으로 네. 현장 관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법이에요. 불법을 인지하시고도 협의를 해서 이거를 강행하셨다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불법 인지하셨잖아요. 여기서 안전 문제 생기면 더 큰일 나신다는 거 알잖아요. 네, 인권 인부들이 있는 상태에서 안전 문제가 생기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협의에 대한 사항이 아닙니다. 근데 공사 중단을 안 하시고 거의 한 달을 계속 그냥 질질 끌어오셨어요. 이 불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거기서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겼죠. 공사를 중단 안 해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거기에 인력들이 계속 일을 하고 있었고 자재비들이 계속 미지급 지불금이 생겼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식대에 대한 것도 미지급 금액이 계속 불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실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제가 관련법을 검토해서 책임될 부분이 있으면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법을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단장님께도 묻겠습니다. 이 공사 중단에 대한 책임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사 중단에 대한 보고 받으셨죠, 단장님? 죄송합니다.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중단한 건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 날짜까지는 제가 그 현장 소장님 그 인력을 공급한 그 모 대표하고 엊그제 면담을 했어요. 주요 내용은 그 인건비라든가 자재대, 식비 이런 부분이 못 받은 부분이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시에서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직접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반 서류를 갖추어서 그 부분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식대라든가 장비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행정 차원에서 하려고 해도 아직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변호사, 그다음에 노무사 아니면 그 사전감사 컨설팅 등을 받아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겠다고 그렇게 면담을 한 바 있습니다. 가능한 방법을 찾겠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미불금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1번 PPT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2번. 지금 시공사 자금 경색으로 인해서 국세 체납 및 압류가 2023년 6월에 발생했고 지금 공사 당해 현장 미불금은 14억 5,4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이 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피해를 본 업체들이 포천에만 해도 상당히 있고요. 지금 1번, 2번, 3번 식당과 식당만 해도 첫 번째 식당은 1,200만 원, 두 번째 식당은 320만 원, 세 번째 식당은 1,160만 원 지금 미지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 기증기 크레인 관련해서도 2,321만 원, 포천 업체죠. 그리고 8번 땡땡 상사도 622만
629만 9,200원. 그리고 단열재 포천업체도 792만 원 이렇게 미불금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2024년 4월 기준이기 때문에 5월 25일 날 공사 중단된 거를 감안하면 아마 피해액은 더 늘어났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단장님께서는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뭐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적극 행정의 일환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인건비를 인건비는 이미 지급한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는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에 대한 피해 사례를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이외의 식대라든가 장비 때도 가능한 건지 그 부분을 변호사, 노무사, 사전 감사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겠다고 하는 네, 내용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법률 자문을 구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법률 자문에 대한 답변이 왔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자료를 준비 중에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자문을 의뢰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지금 자료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전에 과장님이랑 미팅을 했었을 때는 아마 이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 행정의 일환 사전 컨설팅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인건비의 경우에만 지급을 별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를 제외한 뭐 지금 말씀드린 식당의 식대라든지 그리고 뭐 단열재 뭐 이런 뭐 자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급 근거는 시에서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법률 자문을 구해서 이 부분을 뭐 해결한다는 취지의 말은 상당히 형식적인 말로만 들립니다. 지금 이동면의 식당 같은 경우에는 영세 업체인데 막 1,200만 원씩 손해를 받고 있어요. 근데 광급 공사이면서 이게 공사를 중단돼야 될 시점에서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강행했기 때문에 이런 피해의 여파가 크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 단순히 이제 피해자들이랑 미팅을 하셨을 때요, 단장님, 채무 관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계시죠? 어떤 채무를 그 말씀하시는? 업체가 지금 채무 관계가 복잡하다는 거는 인지하고 그건 계시죠?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여기에서 뭐 식대나 이런 것들을 업체의 의지가 있지 않는 한 이 부분을 업체가 지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3번 PPT 보겠습니다. 지금 21명의 압류 채권자로부터 26억 원 상당의 압류 금액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식대 1,200만 원, 뭐 식대 350만 원 이런 분들이 압류를 걸어서 여기에 우선순위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책임재산으로는 업체가 손해본 사람들한테 전혀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지급하려고 의지만 있어도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책임재산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열심히 해결을 하시겠다는 건지 전 단장님의 의지를 말로만 들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지급하는 것처럼 저런 상황을 충분히 어필해서 나머지 식비라든가 자재 때도 적극 행정 차원에서 저희가 직접 지출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확인을 하고자 하는. 확인을 추후로 하셔도 되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는 시가 식당이랑 직접 계약 관계를 맺은 게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급할 근거가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사전에 대략적인 검토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예, 이 부분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먼저 단장님께서 인지 못하시고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말로만 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사 중단을 하지 않아서 이런 피해가 계속 불어난 것에 대해서 그 포천시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왜 공사 중단이 안 됐을까를 좀 더 살펴보았습니다. 인건비 관련해서는 지급을 하셨다고 하는데 인건비가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 있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미지급 관련해가지고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그 컨설팅 감사 결과를 토대로 시에서 직접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직불하신 적이 있죠. 단장님, 네, 있습니다. 네, 과장님 알고 네, 계시죠? 있습니다. 네. 단장님의 결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지하셨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분명 두 차례가 있었는데요. 작년의 경우에 2023년 11월에 과장님, 단장님, 시장님 결재하에
인건비가 직접 직불동의서 통해서 직접 지급된 바가 있습니다. 이때도 업체 사정이 좋지 않았고요. 또 업체에서 원래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근무자들을 위해서 시장님이 결정을 내리셨지만 이렇게 예외적인 사례를 보면서 이 업체가 과연 이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황이 그 정도까지는 저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상황이 그런 줄 모르고 체크를 안 하신 상태에서 결제를 하셨다면 결제권자에게 책임 있는 거 아닐까요, 단장님? 죄송합니다. 네, 2023년 11월 2일 날도 이런 일이 있었고, 하물며 2024년 5월 20일 날도 같은 사례로 인건비를 포천시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시장님의 결제를 받아서 예외적으로 이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지급을 하겠다고 결제를 했습니다. 단장님께서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다면 2023년 11월 2일에 이런 결제를 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왜 이런 사안이 발생했는지를 살펴보고 2024년 5월 20일 결제 서류에 결제를 하기 전에는 한 번이라도 다시 살펴보시고 결제를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건비를 주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건비를 주되 왜 이렇게 업체가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지 이거를 꼼꼼히 살펴보고 결제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거 2024년 5월 20일 날 결제하시기 전에도 검토 안 하셨나요? 제가 듣기로 그 전에 국세 체납이라든가 공사대금 압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노무를 제공한 분들은 또 관내분들이고 인건비를 못 받으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드리는 게 맞다 생각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을 한 사람들에게 인건비조차 못 주는 정도의 상황이면 당연히 인건비는 시에서 지급할 수 있으면 시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에서 인건비를 지급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시에서 원래 업체가 근무자한테 그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정말 예외적인 상황에서 포천시가 인건비를 근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예외적인 상황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업체를 계속 믿고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공사 중단도 안 하고 이렇게 포천시가 방관하고 있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업체가 자신들은 못하겠어 하고 손을 털면 좋은데 그런 상황도 아니고 너무 복합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점을 조금 놓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공사도 좀 재개하고 싶고 인건비도 제대로 드리고 싶고, 근데 지금 업체 입장에서는 국세 체납, 공사대금 압류 또 기타 등등 너무 복잡해서 자기들도 손도 못 털고 또 우리가 강제로 하면 분명히 소를 제기할 거고 더 복잡해질 가능성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어떻게 하는 거에 최선인지 아직 정답을 찾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최선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저 PPT 1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PPT 1번에 보시면 시공사 자금 경색으로 국세 체납 및 압류가 된 게 2023년 6월입니다. 이때에 정상적인 영업 활용이 어려움이라고 이미 부서에서는 인지를 하고 계셨어요. 2024년 4월 기준으로 발생된 기성금 10억에 비해서 압류금 28억 발생된 건 요 근래의 이야기고요. 이미 2023년 6월부터는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어려운 걸 인지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동안의 조치상 오른쪽 면에 보시면 동절기 공사 이후에 새롭게 취임한 대표자가 당의 현장 정상화를 위해 투자 계획 및 체납 및 압류 등 해소 방안 제시 후에 2024년 3월 11일 공사를 재착공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현장 정상화를 위한 투자 계획 및 체납 및 압류 등 해소 방안을 제시한 게 과연 우리가 이 검토를 제대로 못한 건가? 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정상화를 위한 투자 계획 및 체납 및 압류 등 해소 방안이 유효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에서는 어떤 투자 계획 및 체납 및 압류 해소 방안을 제시했습니까? 일부 이제 그 압류 부분에 대해서 일부 협의도 좀 하고 일부 압류 해제도 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공사 재개를 검토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현실적인, 그리고 우리가 이걸 믿고 공사를 정상화해도 되겠구나, 공사를 재착공해도 되겠구나라고 결심이 설 정도의 합리적인 근거 서류를 가지고 와야 이걸 보고 판단하시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 저희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최적의 방법을 찾는 한 가지 방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갖다 공사를 지금 당장 중지하기도 어려운 그러니까 계약을 해지해서 타절 준공하기도 어려운 상태였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뭐 현재 미납된 그런 사람들의 어떤 뭐 피해도 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고민해서 저희가. 아니요, 이걸 근거로 네. 해서 우리는 포천시에서 광급 공사를 하고 있다, 건전한 업체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다른데 피해를 불렸던 것도 있습니다. 저는 피해가 더 늘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걸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공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착공 지금 중단시킨 부분에 대해서 포천시 특히 과장님을 괴롭히면서 아마 공사를 다시 재개시켜 달라고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다른 사업을 하면서 또 사람을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좀 경악을 했습니다. 포천시에서 광급공사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오히려 영업활동을 하면 피해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현장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택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단장님 이거 관련된 서류 보셨습니까? 이 자료는 봤습니다. 어떻게 압류를 해소했는지에 대한 것도 확인하셨습니까? 압류가 해소가 됐습니까? 투자 계획 및 체납 관련해서 해소된 게 있습니까? 이 계획이 실효성 있는 계획이라고 생각하셔서 재착공이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장님의 위치에서 이렇게 큰 사업을 진행하면서 확인하지 않으셨다는 거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보면은 그냥 뻔지르르한 말만 많이 써 있습니다. 제가 이 서류 뭐 구두적인 얘기도 했겠지만 이런 계획이었어요. 그 업체에서 미래도시과에 보낸 서류에 의하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수행했다. 우리가 기존 압류권자들과 1대1 접촉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 압류를 해지하기로 약정했다. 뭐 채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뭐 공사 정지를 부디 철회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런 식의 서류를 가지고 공사를 재개했다는 게 저는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포천시가 이렇게 만만한 그런 지자체가 됐습니까? 왜? 과장님, 이거 실효적인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시고 재착공했다고 판단하십니까? 다시 좀 묻고 싶습니다. 공사를 계약해서 공사를 타절하기까지는 뭐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이거 만약에 임의대로 저희가 타절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또 아까 소호적이라든지 그래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될 예상도 되고요. 예, 여러 가지 고민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가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시는데, 글쎄요, 저 그 감리단장님께서 쓴 보고서를 좀 읽어봤거든요. 4번 보겠습니다. 감리단장님께서 작업지시서 보고서를 시에 제출한 걸 보면은 우리 현장의 정상 공정보다 많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2023년 3월 30일 공기 만회 대책에 대해서 귀사의 답신인 2023년 5월 30일까지 공기 만회를 하신다고 문서 약속까지 하신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현장의 공정 관리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며 재차 공정 만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달에 쓴 보고서고요. 그다음에 옆에 보면 2023년 5월 18일에는 1차수 준공일인 2023년 4월 2일 이후 연속하여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채권, 채무 관계의 차업 부분이 포천시청 재무과까지 영향이 미쳐서 2차수 공사 계약이 40여일 지연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공사에 여러 가지로 지장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근데 왜 공사 업체 입장에서 생각하시면서 타절의 어려움만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끌어오면서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았고, 오히려 지체 상금이나 이런 걸 물어야 될 만큼 위중한, 그렇죠. 좀, 책임 있는 사유가 많았던 것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부서가 공사를 이렇게 강행한 게 의아할 정도입니다. 다섯 번째 PPT 보겠습니다. 하물며 2023월 23일에는 감리단장님께서 이런 보고서를 냈어요. 현장 대리인 혼자서 모든 업무를 소화시키려다 보니 건설 품질은 물론 건설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에서 현장의 건설 품질 관리와 건설 안전 관리가 더 이상은 이대로 가다가는 큰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되어 2023년 4월 1일 인원 보강 조치가 없으면 감리단과 발주처인 포천시청 협의하여 인원 보강 완료 후 정상 근무 시까지 불가피하게 공사 중단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오니 시공사와 빠른 조치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현장의 회신 내용은 동절기 공사 중단 이후로 아직 공사 기간 만회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3년 3월 23일 현재 우리 현장은 현장 대리인 1인,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자재관리, 기성관리 등의 여러 가지 공사 관련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많은 오류가 발생되어 공사상의 차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2023년 3월 23일 서류고요. 그리고 2024년 4월 2일 날도 2024년 3월 11일 이후 2024년 4월 2일까지 현재 22일이 경과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변경된 현장의 시급선 및 안전관리의 중요성으로 조속히 안전관리 충원을 요청하오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차례 감리단장님께서는 시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3월 달에도 묵살하고요. 4월 달에도 묵살하고요. 현장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5월 25일까지 공사 중단을 시키지 않고 강행했습니다. 부서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일단 제가 일정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는 명확하게 보이고요. 어쨌든 공사 향후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할지 결정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추상적인 말씀으로는 책임 있는 행정이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공사 중단이라는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재개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사 기간이 공정이 지연되는 과정 중에서도 공사 기간까지 연장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런지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우기라든지 그 기상 상황 때문에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거기 설계 변경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경이라든지 거기 2층 그 탁구장 변경에 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못하신 부분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현장에서 문제들이 좀 많았는데요. 이거는 다른 분야에서 이 부분을 좀 더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렇게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시에서도 대책이 없습니다. 근데 생각을 하면 그래요. 식당에서 식대 못 받은 걸 왜 우리 포천시에다 요구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식당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물론 되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요. 식당에서 그 업체랑 계약한 거니까 업체에다 받아내지 왜 시에다 땡깡 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요. 이거는 공사의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민간 업체가 단순히 공사를 한 게 아니고 광급 공사잖아요. 하물며 여기에 있는 업체의 어떤 사람이 식당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거 광급 공사고 시에서 돈 들어오면 식당에서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시가 하는 일을 믿고 식당에서는 인부들에게 밥을 해줬다고 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광급 공사에서는 더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하고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사 현장과 관련해서는 그 지역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동해서 복합 커뮤니티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식당에서 밥도 먹고 자재도 갖다 쓰고 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지금처럼 악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의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합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지금 물론 계획은 세우고 계시겠지만 원래 준공기일이 7월까지잖아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공사 중지 이제 공문 한 번 더 보내서 타절 준공 쪽으로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합 커뮤니티 센터 준공을 상당히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시에서 이렇게 불투명하게 그리고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는 걸 알게 된다면 이동면 주민뿐만 아니라 포천 시민 전체가 많은 상실감에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야기한 부분에 대한 대책들, 특히 여기 이것과 관련해서 미지급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주셔서 어떻게든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 식대정산도 못 받고 자재값도 못 받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다시 한번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인건비처럼 저희가 직접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변호사, 노무사, 사전 감사 컨설팅을 의뢰해서 받아보고 저희가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하면 저희는 지금 추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업체 측하고 타절하면서 그런 부분을 담아서 저희가 그 지역 그 노무인들이 피해 보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게 진행이 안 되면 두 번째 부분으로라도 어떻게든 이 피해 보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 포천 사람들이잖아요. 포천 사람들에 대해서 피해 없이 공사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요걸 책임 있게 우리 단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고 또 대책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연히 챙기고요. 별도로 추후에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공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았겠죠. 물론 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았고 이 업체랑 오갔던 공문들 보니까 왜 우리 포천시가 을이 돼가지고 업체에다가 이거 현장 관리자 선임해 주세요. 대책을 촉구 바랍니다. 왜 이렇게 저자세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발주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거를 오히려 리드해 가시면서 안 되는 건 과감하게 잘라내고 오히려 업체를 압박해서 공사를 진행하거나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타절을 함에 있어서도 절대 포천시가 을이 되지 마세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래야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마무리해 주실 거라 믿고 이 부분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